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최근 한 가수 연습생 출신이 마약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이 되자 판사에게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법정에서는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행동으로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자, 법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 저도 재판에 갈 때는 옷차림에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변호사회, 법원에서 기본적인 옷차림에 대한 것들도 좀 규제를 하고, 요새는 이제 많이 완화됐지만, 복장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태도와 복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무언의 어쨌든 의사표시잖아요. 이런 태도와 복장을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복장이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판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판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에 나온 연예인들 보면 대부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만큼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진중하게 대하고 있다. 최소한 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반바지 슬리퍼, 과한 노출 의상 이거는 당연히 금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고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온 A씨가요. 재판이 개판이라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징역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최후 진술에 나선 B씨가 단순 벌금 사건에 대해서 말을 40분 넘게 한 일도 있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10분, 20분 넘어가면은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없고 중원본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최후 진술은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갈 때 이제 저희도 보면 의뢰인과 논의를 해서 모자를 쓰고 나오는 거, 또 머리에 과하게 염색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하여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또 존댓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초기에 소개해드린 그 가수 연습생은 욕설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법정 모독이 될 수 있고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사실은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죠. 네. 사실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흥분하시는 걸 보면은 사실은 반성하는 사람 제가 오히려 못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법정에서는 안 되는 행동들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너무 추워졌어요.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그러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2년 전 남편이 위장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빚이 늘었다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했죠. 아직 10대인 아이들이 걸려 망설였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집도 넘어간다고 해서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남편은 위장이혼인 게 들통나면 안 된다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주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집을 나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 살림을 차렸더군요.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죠. 남편이 2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상속인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남편이 살던 집, 운영하던 가게, 심지어 예금까지 전부 같이 사는 여자 앞으로 돌려놓고 남은 거라고는 갚아야 할 카드 대금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남편 예금 통장을 보니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여자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서 이혼한 것도 억울한데 대학생인 아이들이 아빠의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네, 아내를 속여서 위장 이혼을 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숨겨졌던 문제들이 드러났네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속여서 이혼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상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안타까운데. 네. 네, 이거 위장이혼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혼인의 경우에는 이제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합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무효다라고 보지만 이혼은 뭐 위장 이혼이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봐서 네.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어떤 이유든 부인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이제 남편이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한 사유가 뭐 이제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빚이 늘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는 뭐 이혼 의사가 완전히 뭐 속였다, 기망했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기 어렵고 뭐 일시적으로도 어쨌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효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이혼이 유효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음에 한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군요. 네. 그러면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10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걸로 좀 네.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남편이 결국 10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해왔고 결국 이걸 숨기고 부인을 속여서 이혼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이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남편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요. 자녀들이 남편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사실 남편을 상대로 죽은 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거 사실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시 우리 아이들이 상속을 하게 되니까. 네. 다만 이제 네. 그렇다면 죽은 남편하고 10년간 부정행위를 해온 상대방,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상대 그렇죠. 여자에 네. 대해서는 어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재산이 다 그 여성 네. 명의로 지금 다 옮겨갔다고 하니까 재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연에서는 이게 사실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대 여성도 이제 죽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네. 10년간 이제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왔다 하는 부분이 사실 입증이 되면 당연히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변호사님, 근데 사연을 보면 이혼을 2년 전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 그래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제 피해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연 주신 분인데 네. 그 손해가 생겼다. 그리고 가해자가 누군지 안다 하면 그때부터 3년. 네. 그리고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을 하는데요. 사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전 이혼할 당시에는 이제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지만 2개월 전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법 행위가 시작된 약 10년 전부터 2년 전 이혼할 때까지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 가끔 이제 민법에 보면은 부정행위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를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위자료 청구도 2년이 지나면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백 변호사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 상속 문제잖아요. 네. 대학생 자녀들이 이 카드 대금을 갚아야 될까요? 네, 상속 채무에 해당합니다. 카드 대금도.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자녀들이 상속,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네. 어쩔 수 없이 카드 대금도 상속 지분대로 갚아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집, 가게 예금을 그렇게 돌려놨다.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 법적으로 보면은 증여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상속을 좀 주장하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사실 분할할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다고 하면 사실 포기하는 게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네. 사연 주신 분 같이 결국은 이제 생전 재산을 전부 증여해놨다. 그러면 유류분을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데 상속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유류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도 할 수 없으니까 청구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재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예금이 전부 이제 인출이 됐다. 그리고 예금이 재혼 배우자한테 다 이제 이체됐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증여로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더욱 분명한 것은 이제 망인의 집이나 가게가 전부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재혼 배우자한테 이전되었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증여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을 해서 이걸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지 여부부터 네. 이제 결정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면 포기를 하겠지만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전업주부의 경우에 특히 이제 남편이 월급 생활자가 아니고 뭔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경우에 그 부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남편이 그냥 빚이 많다고 하면은 덜컥 믿고 그걸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사연 들어보면은 좀 경계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고 중요한 의사 판단을 특히 이제 이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사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듯이 상속 포기를 또 섣불리 하시지 마시고 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면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백소연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